3번, 4번, 8번까지 보장해주고 암수술뿐만 아니라 항암방사선, 후적혈암 같은 고가의 표준 치료 비용에 약가 퇴원 치료비까지 몽땅 보장해주는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험의 시작, 이레이슈 팩트스마일 서비스. 이제 전화 한 통이면 부족한 보장은 채우고 쓸데없이 내다 보험료는 줄이고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던 보험금도 찾아드립니다. 게다가 상담비도 한참 빠르네. 잘 부탁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내 아내처럼 내 아내는 행복을 짓습니다.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금주사 짜리고 저도 여기 있는데 130만 명이나 결합을 할 테시죠. IBK 기업은행 15338787 한쪽 배치수 공동기관 우선 구매 판촉물은 배치수 15338787 한쪽 배치수 기업 선물 개인 선물 배치수의 기쁨을 빠른 내일 너무 굵고 또 밝았습니다. 오늘도 반복이 특별한 바람들이 와이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곳곳에 1차 소렌토리 주변에 긴급 구조작으로 구조합니다. 구조물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 평탄한 곳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십시오. 잊지 못할 여름이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고온이 지속되는 폭염 어떻게 대비할까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전공이자 진심이니까요. 전공인 진심 동양대학교. 희망기의 깡조함 스카이 그레이 포커리 사용료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희망기의 장조함 1588-8811 시원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복부뿐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이렇게 세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지난주 한 달이 빛나고 달렸던 표정이 이번 주 방향을 바꿔 수도권대 소속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인들도 날이 더워지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은 줄었지만 상인들이 해야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면서요. 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도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과 냉각 설비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인은 더운 날씨에 얼음이 빨리 녹으면서 가을과 겨울에 비교해 얼음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는데요. 또 화로 수조의 물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기도 계속 가동해야 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상인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상인들은 한낮부터 영업이 끝날 때까지 땀에 젖은 채 일하고 더위가 심한 날엔 어지럼증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손님의 발길은 줄었지만 수산물을 관리하는 비용은 늘고 상인들의 건강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표정으로 충청권 수수하는 대청원은 두 번째로 수도권까지 폭염의 기세가 결정이라고 하는데 더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우 김기수가 말했습니다. 경기 전역에 12일째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연천군 금산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지난달 27일 평택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 사망 사례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작업 중이던 8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당국이 오랜 질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집계된 경기도 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39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 당진에서는 논의를 하러 나갔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진 A씨는 어제 오후 3시간쯤 당진 합덕읍에 있는 논역 병사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진경찰서는 A씨가 폭염에 농작업을 하던 중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파이프 창고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가스 배출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실기가 연결하겠습니다. 이병훈 기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겁니까? 그런데 과거 루사나 매미와 견줄 만한 소강력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겠죠? 정말 요즘 밖에 나가 있으면 수업 꼭 막히는 정도인데 주말 내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말 그대로 지옥 폭염이다, 겨울 폭염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난 주말과 수요일 사이에 경남 지역이 정말 기상이었습니다. 비율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역대급 더위가 나타났는데 경남 양산 지역이 무려 43도 가까이를 올렸고요. 북창원과 밀양 지역도 4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김해와 의령, 경주와 북부산 등에서도 영남 곳곳이 40도를 웃돌았습니다. 강릉 지역은 금요일 밤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에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밖에 서울 지역도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12일째 열대야를 보냈고요. 현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역시도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슨 지옥 폭염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닌 것 같은데 경남 지역에 이렇게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역에 수백 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0m 정도 높은 산들이 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영남 알프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 이 산들로 좀 지역이 좀 둘러싸여 있는 좀 지형적인 특성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산 지역의 경우는 한반도 상공으로 좀 이중 열동이 가세를 하고 있고요. 산맥을 너무 뜨거운 물바람이 가세를 하고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내륙 분지의 특성이 현재 이 지역에 열기를 받치면서 기온을 크게 치솟고 있다는 실제로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11시를 가려고 해서 경기도 부천과 인천 옹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요. 경북 지역과 또 전남 일부 지역에도 역시 중대 경보 지역이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더니 햇빛 시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 전남, 광주, 광양 기온이 지금 40도를 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금 조금 전에 40도 넘었다고 지금 속도가 나갔고요. 서울 지역을 지금 살펴봤더니 김천구와 강남구가 지금 37도를 웃돌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중대경보 지역이 더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낮에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중단을 해주시고 낮 동안에 휴식 시간을 준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쪽 지방까지 더위가 심해진 이유, 태풍 영향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태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남쪽에서 이동 중인데 이 태풍이 서진대에서 이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풍이 800km를 넘게 되면은 영서와 수도권 그리고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건조한 바람을 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쪽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오르게 되는데요.
과거에 지금 역대급 도 이루어졌던 해가 2018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공식 기온이 홍천 45도, 그리고 서울 낮 기온 39.6도로 역대급 기온을 기록했고, 또 다른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 태풍의 모습인데요. 13호고요. 이름은 돌핀입니다. 홍콩으로 제출한 이름이고, 현재 4정도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남부를 향해서 서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 흐름을 가려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태풍의 중심 풍속이 최소 50m에 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유사나 또 내일 정도의 강한 수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모델과 중형 모델, 그리고 미국 모델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남부에 지금 상륙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강도인데요. 태풍이 초강력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강도 4 정도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반경인데요. 300에서 600 사이에 머물고 있거든요. 한 4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태풍의 영향 반경이 한 400km 정도나 서울에서 부산 정도 영향 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향 반경이 지금 무척 넓은 상황인데 제가 지금 위험 영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남부 지금 다른 동면에 서귀포까지 영향 반경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국 남부 지금 가는 시점이 이번 주말 이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태풍이 중국 남부를 향하는 시점에서는 즉 반대적인 영향권을 동해상과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서귀포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풍 이동 반경 안에 제주도와 남해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부와 이제 겨울적 파도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내륙 쪽으로도 지금 폭염 바람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과 남미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내 현안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주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윤 기자, 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 세계 국빈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한 이 대통령은 오후에 국내 현안 관련 회의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계 대표랑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출국 이후 한성수 총리주대로 추가 부동산 100%매가 열렸던 만큼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계는 물론 공급과 대출 등 정책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 역시 점검 대상입니다. 국가 급증난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보완책이 지난 등기부터 시행되는데요.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회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해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과 투기 외에 폐경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회의에는 한성수 총리는 물론 유가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지난달 중순에 이어 남은 정기부처를 대상으로 이틀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산업부와 외교, 국방부, 법무부 등이 생중계로 정책 평가와 국정 과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데 현재 메가 프로젝트와 이양갱 보안 시사성 특혜 등이 핵심 문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이 정착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추후 실제범죄 권관소지에 대한 소송법이 뒷받침돼야 할 게 많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게 범위 설정에도 유의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이 발출된 입장도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때문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거라며 장관직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의를 유지하는 거냐는 거짓된 질문에 그렇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추인 이래 상황이 심각했던 조정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추가로 할 일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장관은 일선 검사들에게는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맡은 일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설정에서 진행될 수행검사 신고식에 자직서가 아직 출제되지 않은 구자원 의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상수들의 검사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관련된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신임 검사 임명식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최근 국회에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겠습니다. 이렇게 지침폭포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되는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소리를 갖고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대 범죄죠. 7대 범죄에 대해서 정권 정치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속 입법이 지금 뒷받침돼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많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검사관은 어떻게 공부를 한다면 이건 또 가능한 거냐 이런 해석이 또 논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헌법 조문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 청구권을 반하는 그런 내용 개정안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헌 논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제 만약에 이제 헌법소원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가지고 헌재 판례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위헌적인 논란, 위헌적인 조항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적인 어떤 논의가 있는데. 인민정권에서 강력범죄 피해자들, 국회에서 가슴이 겪은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직면하면서 검찰의 보안수사법 폐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절차다라는 의뢰한 방향이 있겠느냐, 피해자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로서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7대 범죄하면서 전권 송치를 도입하겠다.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전권 송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불송치라고 해서 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송치를 하는 부분도 검사한테 이제 제출을 해서 검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하기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불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결국 이제 검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라.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7대 중대범죄 하나서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정권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스토킹, 자율학대, 성범죄, 노인학대, 아동성범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있는 법이라고 했지만 이 제명으로 과연 사회적 약자를 나누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제명 말고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 피해자도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그럼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피해자들은 사실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권 송치가 되지 않으면 만약 검사의 상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억울함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곧바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반드시 보완이 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뭐 피해자든 피의자든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길어질 거다. 기존 그 수사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의 비용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약정하기 나름인데, 근데 이렇게 지금 경찰 단계에 힘이 실리게 되고, 이 단계에서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 단계에서 약정을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게 고려가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진다고 할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약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이제 만약에 수당할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게 과연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을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안 수사권 폐지도 있지만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가 돼서 지금 야권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보안 수사권에 다려져 있었고 막판에 추가가 되면서 공소기각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공소기각은 일단 검찰 측에서 공소를 제기를 해서 재판에 갔는데 재판보다 보니까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재판은 일단 그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공소기각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기했다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재판부에서 이건 유무죄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공소기각이 내려지는 그 사유를 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친고죄, 공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소가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미 한 번 재판을 했는데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유무죄 바꿔볼 필요가 없다. 잘못되게 된 거니까 공소기각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사라든가 현저히 호출재량권을 이입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사건 발생 흔적이 없도록 무궁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인데 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이 CCTV 속의 남성을 키 175cm 가량의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 처음으로 지금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기존 예상이 사실 건강한 체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던 방법이 CCTV상에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런 기법을 썼을 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키 175cm 가량의 보통 체격.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좀 건장한 체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이 특정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보통 체격이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사건 자체는 지금 55일째 지금 된 상황인데 그동안 공개 수사로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상 차이도 사실 이제 SNS를 통해가지고 뭔가 조작된 사진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좀 혼란을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오류 가능성, 혼란의 가능성을 조금 줄이고 확실하게 피의자의 신분을 조금 특정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키 175cm 가량의 보통 체격이라고 이제 밝힌 이유도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정보를 또 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CCTV를 통해서 용자를 찾고 있는데 분명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단순 강도살인이냐 이런 의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은요, 들어올 때는 손에 들고 있는 게 없는데 나갈 때 보면 지금 피해자의 이 핸드백으로 수정되는 그런 걸 갖고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강도살인으로 보기에는